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큐렉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주에 9,400원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10,000원대를 한번 돌파를 했어요.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곤 있지만 수익권에 있습니다.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보유해 볼까요? 일단 뭐 큐렉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 의료 로봇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시세가 아직까지 제대로 분출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목표가를 조금만 더 높게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지난 2월 달의 고점 부근 11,250원대까지 이렇게 좀 상향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가장 먼저 원전주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원전주들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에 원전주들 지금 수급이 또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여전히 4만 원대 움직이고 있고요. 네, 현재 미국 증시 데이마켓에서도 원전주들이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저희가 이따가 자료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지금 원전주 후발주 찾기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의 후속주로 뭐 한전 KPS나 현대건설, DLESC 눈여겨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후속주 뭘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전주들 상방 더 열려 있는지 이 부분도 뷰 여쭤볼게요. 네, 지금 트럼프 전 세계 리딩방의 섹터가 이제 조선 방산에서 지금 원전이 좀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HI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인 건 맞지만 우리가 뭐 지난 이런 방산주나 조선주의 대장주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건 좋지만 이제 조정이 안 오고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고가 영역에서도 조금씩 분할 매수로 이렇게 대양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주의 확산이 지금 건설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 이 테마가 정말 확산이 되면서 조금 이제 자리 잡는 모습이다라고 주도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소형주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이런 원전주가 상승을 했을 때 조금 같이 좀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이 저는 보성파워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이미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세가 조금 상승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원전주, 중소형주 번갈아 가면서 시세를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원전주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를 대장주로 삼아보고 또 눌림목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성파워텍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이 오늘 새벽에 하원 의회 통과하면서 지금 IRA 법안을 통해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세액 공제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태양광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한화솔루션이 10% 넘게 급락했고요. 반면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태양광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는 우리 김용민 매니저님이 국내 정책과 연관돼 있어서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급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이 태양광 종목들의 엇갈린 흐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서 변동성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오늘 좀 엇갈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캐파가 이미 좀 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됐었던 정도가
좀 더 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뭐 TV 토론도 있고요. 국내에서 대내적으로 이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치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2분기엔 흑자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 2025년도를 통틀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보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400% 정도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게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상황이고 대내적으로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미국 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H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내적인 이슈에 좀 더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2025년도 연말에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라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와 비슷한 주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IRA 법안 조기 폐지에 따른 이 최대 피해주가 뭐 태양광도 물론 있겠지만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과 이 IRA 새 공제 조기 폐지, 거기에다가 또 트럼프의 관세 등 각종 압제가 겹치면서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2차 전지주 보유하신 분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직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대응하기 좀 늦었나요, 타이밍이? 네, 일단 이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의 성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물론 찾아보면 안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부담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낙폭이 조금 더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종목군들을 내가 선호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일부를 좀 잘라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넘어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나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래도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에도 내가 이걸 아주 길게 끌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재 가치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전기차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배터리 3사들의 점유율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ATL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끌어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우리가 2024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이 CATL이라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35%가 넘어가요. 2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BYD 같은 경우도 15%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짝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저평가의 관점으로 보기도 좀 어렵고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자금이 많이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기보단 일단 반등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업황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짝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코멘트를 주셨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비중을 굳이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또 한 번 시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여전히 5만 5천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또 한 번 50%가 넘는 점유율로 HBM4 시장에서도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 속에 현재 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소부장단에서도 오늘 뭐 HBM 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 탑2 그리고 소부장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도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놓고 보자면 뭐 실적 발표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건 맞지만, 결국 미국에서는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실적 발표한 날에 좀 주가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은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섹터 자체가 다 같이 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고점 대비 한 30% 이상 하락을 했다가 단기간에 조금 많이 또 이제 가파르게 상승한 경향이 있어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가이던스 쪽에서 약간 미끄러진다면 여기서 좀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좀 악재가 겉혀지면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를 적립식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HBM4 쪽에서 우리가 힘을 못 내고 있어서 지금도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BM4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내년 하반기에 주류 수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최근 하이닉스의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가 조금 이제 트레이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SK하이닉스를 기점으로 20만 원 아래부터 뭐 한 19만 원, 18만 원 적립식 매수로 조금 조정일 때 모아가자 관점이고, 그리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DI, 테크잉, 하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추세 추정 전략으로 우리가 좀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님 여전히 반도체 탑2, 특히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적립식 매수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주 내에서는 DI와 테크윙, HBM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양자컴 관련주 대응 전략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간밤 아이온큐 CEO가 양자컴퓨터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발언이 또 주목받으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컴 관련 종목들이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D-Wave 컴퓨팅이라는 종목은 이번 주에만 100%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양자컴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시세가 났습니다. 현재는 일부 종목들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트레이딩 유효한가요? 일단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ICTK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는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기업이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ICTK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을 좀 더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는 그 시차 자체의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비중 조절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양자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 보안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보안 체계 자체가 2035년 이후에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양자 암호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 또 이제 SK 쪽에서 이 해킹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심도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양자 관련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영향력이 있고 뭐 관심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일단 관심도라는 것이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매를 하셔도 좋고, 근데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들, 지금도 제가 방송 들어와서 좀 보니까 아톰 같은 기업들도 지금 거래가 조금씩 붙고 있는데, 전 웬만하면 그래도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ICTK 같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가지고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자콘 관련 종목도 트레이딩 유효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1등주 ICTK 위주로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6월에서 7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업고 중국 소비 섹터가 움직이고 있어서 하나하나씩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K뷰티. 오늘 화장품주들이 또 상승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해서 상하이 공장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눈에 띕니다. 현재도 8% 넘게 오전보다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9%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조선주와 방산주처럼 지금 K뷰티 관련 종목들도 매일매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뷰티 관련주들도 이제 종목들이 워낙 많죠. 번갈아 가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조금 특징적으로 볼 만한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중국 시장에서 조금 이제 잘 팔리는 화장품 브랜드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었다가 이제는 조금 이런 뷰티 트렌드가 바뀌면서 좀 그 매출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하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신규 브랜드, 예를 들어서 라네즈, 그리고 에스트라, 그리고 코스알엑스 이런 지금 브랜드들이 지금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까지 겨냥을 하면서 조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화장품을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바닥에서 좀 상승을 하는 아모레퍼시픽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뷰티는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또 부각되는 점이 지금 우리나라도 여름이 시작되면서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크림을 사재기할 정도로 이 부분도 조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선크림 관련주 대표적으로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인그루드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을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고, 화장품주들이 계속 잘 나갈수록 결국엔 ODM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종목 위주로 조금 골라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화장품주들 탑픽주로 소개해 주시면서 강조해 주셨는데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과 함께 오늘 엔터주들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매수 의견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YG도 5% 가깝게 오르면서 엔터주들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다음 달에는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또 다 이제 군 제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엔터주 빅사이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빅사이클까지는 저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엔터 3사를 보거나 4사를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반등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빅사이클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빅사이클 여부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주력 아티스트들이 대체적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한한령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방금 전에 화장품 이야기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안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많이 올라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좀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봤는데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그 모멘텀은 한한령이라든지 중국 내에서의 소비 진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도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올 경우에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느냐 여부이고,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좋은 모양새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사이클까지는 아니더라도 엔터주들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방산주 그리고 정책주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국내 방위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요. 윤혜림 대표님. 일각에서는 이번 주한미군 철수를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주한미군 철수 논의 이 소식이 우리 방산과 경협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방산주가 지금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사실 저는 이제 방산주나 조선주에서 조금 돈이 이제 좀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주도주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5월 시장을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들어간 수급 대비 많이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재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더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트레이딩 마지막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산주의 대장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봤을 때 사실 주가가 뭐 상승한 거 대비 그렇게 조정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매수세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조정이 일어난 이후에 방산주는 좀 재부각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조정이 조금 더 온다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결국에 방산과 조정은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저녁에 2차 대선 TV 토론회가 남아있어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사회 정책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뭐 일자리나 저출생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관련주들 남은 오후장에 좀 담아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뭐 조금 담아보시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관련돼서 말씀해주신 저출생과 일자리 관련주들이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의 시세 연속성이 생각보다 짧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뭐 소량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좀 손이 느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아직 많이 눌려 있는 반도체 쪽을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부터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혜림 대표님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한두 달 전에 계속해서 엔터가 좋은데 그중에서 SM이 가장 좋은데 SM을 못 사서 배 아프신 경우는 이제 기어유를 사자라고 말씀해서 맞아요, 크게 네.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터주 중에서 이제 YG가 좀 좋아 보이는데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YG의 굿즈를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실적 개선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IP들의 이런 콘서트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는 좀 이런 콘서트에 대한 수요도 있고 이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충분히 여기서 주가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YG 플러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디어유의 후속주로 오늘 YG 플러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7,000원까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 지난주 큐렉소를 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제가 지난 3월 달에 감성코퍼레이션을 한번 말씀드렸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감성코퍼레이션이랑 고민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JS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 의류랑 핸드백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대로 받아갈 수가 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PER 기준으로 2.7배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현재 9,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JS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2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